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증거기반 교육정책과 연구원의 역할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게 뭔지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 굉장히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으로서 주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학계에서도 한국의 학계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고요. 이걸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사실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명확한 정의라든지 공유 없이 좀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인 차원에서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거기반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설명을 앞에 좀 드리고 나서 그거와 관련돼서 그 연구원의 역할, 또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추진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 목차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증거기반 정책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어의 의미만 갖고 보면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이 증거에 기반해서 결정하고 추진되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되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들은 증거에 기반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이라든지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거나 집행할 때 근거가 없거나 이유가 없이 정책을 집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거들은 다 갖고 집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 이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차별적으로 이 기존의 접근과 다르게 증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라는 것이 우리가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의 어떤 상반된 접근으로서는 의견 기반 정책이라든지 가치 기반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증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정책 결정권자, 어떤 윗사람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뭐 현장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뭐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 어떤 여론에 좌우돼서 뭔가 정책들을 집행하고 추진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증거를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우리가 정책을 집행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영국에서 90년대 후반에 처음 정책적인 공식적인 용어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것들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특징들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증거의 의미, 증거의 범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서 굉장히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실험 설계와 같은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기반해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만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런 엄격한 방법을 적용한 어떤 연구에 기반한 증거를 산출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광범위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 라는 이제 관점이 조금 현실적인 어떤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무자의 판단이라든지 실무 부서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들 또는 이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숙고해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이런 광범위한 정보들까지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최선의 가용한 증거를
최대한 증거의 질을 높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공유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를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어떤 입장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거의 활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 정책을 그냥 실행하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증거 기반 정책에서도 이런 우리가 증거를 결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고 하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때 증거라고 한다면 이런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향적인 데이터 드리븐이라든지 증거가 정책을 일방향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을 큰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이게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것이 과정 중심의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사후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다면 사실 사후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정책에 개입해서 그 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것들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을 성과를 제고한다라는 관점에서 증거 기반 정책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증거의 질과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고자 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증거의 활용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로만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이용 가능한 최선의 증거들을 투입해서 충분히 어떤 숙고를 통해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결국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지 교육 정책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행위자, 학생의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인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교육적인 성취 결과에 따라서 이 한 개인의 어떤 노동시장의 성과라든지 나아가 사회적 지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유불리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교육 정책이 우리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 교육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떤 학생들의 역량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한 개인의 어떤 태도나 지식이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성과를 봐야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은 어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겠지만 교육의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이런 장기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증거의 질이 높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특히나 교육 의 영역에서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책의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환경을 분석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 정책들을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을 실행해보고 평가하고 이걸 피드백한 이 전 과정이 모두 증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이 그러면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좀 미국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떤 기존에도, 사실 이렇게 치자면 기존의 어떤 정책들도 분명히 우리가 근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어떤 차별화된 입장에서만큼 두드러진 어떤 다른 그 차별성을 보이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실 수도 있지만 2018년도에 증거 기반 정책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방 정부의 그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의 사업들, 정책들을 추진할 때 증거에 기반해서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들을 그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증거에 기반한 성과 관리로 수행이 되는데요. 어떤 정책의 어떤 핵심 목표들을 정하고 나면 그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어떤 평가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성과관리 포털에 들어가시면 각 부처마다 이런 증거 구축 계획이라는 것들을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의제라는 것들이 제일 첫 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학습 의제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부처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어떤 연구 주제 형식으로 전환해서 표현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정책 의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다 학습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조직 그 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 증거에 기반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학습하기 위한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미 교육부의 학습 의제입니다. 지금의 학습 의제가 크게 이제 6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영향력 해결,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 증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된 학습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서 형평성 증진이라고 한다면 이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들 중에 효과적인 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단기 활동, 장기 활동 그리고 그 관련된 자원들을 기술을 합니다. 이게 증거 구축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거 구축을 처음 계획부터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평가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집행해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최선의 어떤 정책적 실천들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증거 기반 정책을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증거 기반 정책법이라고 하면 연방 정부의 24개 부처에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면 교육부의 정책들은 더 엄격한 어떤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학개혁법이나 모든 학생 성공법 이런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한 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법들에서는 교육 정책이 효과를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입증하도록 하는 의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때 이 증거라는 것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연구 결과만 증거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미국 모든 학생 선고법에서 증거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단계를 굉장히 강한 증거에서부터 중간 수준의 증거, 유망한 증거, 합리적인 근거 이렇게 증거의 단계를 나누고 있고 이 증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표집한 학생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되고 이 설계를 할 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라는 것이 매치되는 이런 집단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러한 조건들까지 구체화해서 증거의 기준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증거의 질을 요구합니다. 교육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사실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제 교육부 산하에서는 교육과학연구소라는 것을 세워서 이 연구소에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필요한 요구되는 어떤 효과 분석 같은 연구들을 지원하고 교육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증거 기반 정책이 그러면 뭐고 이걸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미국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원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의 특징, 그러니까 증거 생성과 증거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구분해서 보자면 사실은 되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필요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결국은 연구원의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증거 생성의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증거의 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라면 어떤 교육 행정기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보다는 우리 연구원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조금 더 양질의 질 높은 증거들을 생성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 양질의 증거들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 이게 연구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책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지금의 교육 현장을 진단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런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할 때는 우리 문제 진단에 부합하는 타당한 어떤 정책적 수단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지,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집행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이 정책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 양질의 증거들을 기반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꼭 연구원의 역할이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이근영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10년간 해왔던 사업들도 모두 사실은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지원하는 역할들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사업들, 그래서 뭐 기본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슈페이퍼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연구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연구의 내용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연구 내용 안에 어떤 동향 분석, 문제 진단, 환경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경기 교육이 추진해야 되는 어떤 과제, 의제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있고 정책의 지금 집행의 실태 그리고 지금 정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사업이라든지 좀 우리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데이터 아카이브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기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들을 모니터링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제 분석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한 활동들, 뭐 데이터 인사이트라든지 경기 교육 이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간행물 형태로 우리가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포럼, 토론회, 이음 토크, 각종 세미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방향적으로 우리 연구 결과를 그냥 이제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반응과 피드백들을 우리가 이제 수렴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어떤 증거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협업과 협의와 협업, 또 상호적인 어떤 학습을까지도의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증거의 활용 차원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인 거죠. 결국은 연구원이 제공하는 증거의 질이 충분히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책이 정말 필요한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정말 수집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현장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나, 또는 신뢰받고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또 사실 공유 차원에서도 충분히 연구 결과가 공유되는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이제 많다는 게 사실은 명백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내고 강화해낼 것인가가 우리 앞으로의 어떤 10년의 연구원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그 연구원의 역할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증거 중개자로서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 이게 증거 중개자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증거 기반 정책에서 이제 날리지 브로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그 개념을 빌려온 거긴 한데요. 사실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연구원은 증거를 매개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더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만 보면 증거가 마치 현장이나 정책 이제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증거라는 거는 현장과 이 정책 과정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들이 어떤 활용 가능한 형태로라기보다는 그냥 정보나 데이터들이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산재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거고, 이 연구라는 것들은 그렇게 산재해 있는 증거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해서 가치 있는 어떤 그 증거로서 만들어내는 역할이 결국은 연구인 거고, 연구원은 그 증거를 잘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현장과 정책의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협업의 질을 높여지는 이런 역할을 연구원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컨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현장이 가지는 여러 목소리들,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들을 그냥 이런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조화해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의견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증거로 만들어서 이제 정책 당국에 좀 전달을 해준다거나, 또는 정책이 가지는 의미나 어떤 효과성들을 굉장히 엄밀한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해서 그것들의 결과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현장의 어떤 현장의 관계자들이 정책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때 어떤 그런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지만, 때로는 현장의 어떤 참여 그리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이런 단순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어떤 연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그 연구에 기반해서 때로는 어떤 주장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여러 대안들 중에 최적의 대안들, 최선의 대안들을 이제 식별해내고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현장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까지 우리 연구가 그렇게 질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사례로 하나 제시하고자 했던 건데요. 경기도교육청이 2004년부터 자체 평가를 증거 기반 정책 평가로 개편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인 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지만 증거 기반 정책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한국에는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분명히 굉장히 앞서 나가는 시도인데, 사실 이 어떤 정부 부처 교육청 부처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업무들을 증거에 기반해서 평가하기 위한 양질의 어떤 증거들을 부처 차원이 행정기관에서만 단독으로 사실 운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이 해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지원해 주거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조사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정책이 현장에서 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들, 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지원해 주거나 굉장히 과학적이고 엄밀한 연구 설계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연구원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증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실 과제는 굉장히 명확한데 해야 될 거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증거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이 당연히 제고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나름 연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제들이 다 있습니다. 뭐 내부 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외부 평가라든지 이런 기제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잘 작동해야 하지만 사실 아까 이제 박지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라든지 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기 연구와 현안 연구가 좀 균형 있게 시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박지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연구원의 역할이 또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어떤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당장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 이것들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거는 효과는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당장 시행하지 않지만 필요한 현장 요구가 있는 어떤 연구 정책 과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의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관점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들이 앞으로 더 이제 좀 보완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시도해 본다든지 또는 현장과 밀착된 좀 더 현장 연구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물론 어떤 지금 종단이라든지 실태조사 같은 대규모 조사 사업들을 통해서 경기교육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지만 조금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좀 앞으로 더 갖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 활용 차원에선 당연히 현장과 그 교육청과 어떤 협력들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연구 결과의 확산이 조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저희가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만큼 많이 봐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에게 뼈 아픈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들어와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결과들을 또 현장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또 이렇게 읽기 쉬운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연구 관련 행사도 좀 다각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연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교육청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수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정책에 무관심하시잖아요. 무관심하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더 대변될 수밖에 없는데, 연구의 입장에서는 사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을 끄집어내고 이제 소수의 목소리들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할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연구 과정에서 현장과 상호작용들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이슈들을 발굴하고 정책의 과정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파트너십 강화도 물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증거 기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정책 기반 증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증거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정책을 정당화하고 옹호하기 위한 증거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저도 연구자로서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국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나면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신뢰해서 설득되기보다는 결국 너 경기도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이거 유리한 결과만 가지고 연구 결과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비판과 의심들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까 말했던 증거의 질을 제고하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테지만, 또 하나는 교육청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건설적인 비판을 했을 때 교육청도 그것을 비판을 수용하고, 사실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우리도 이런 신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신뢰 관계에 기반한 우리 파트너십이 앞으로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연구원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발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